혹시 호두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호두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호두 서너 알씩 집어 드시고 간식으로도 호두 드시고 심지어 요리할 때도 호두 넣어서 드시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은 가시질 않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좋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돼서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호두가 그렇습니다. 호두는 분명 뇌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뼈에도 좋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호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67 세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5알씩 꼬박꼬박 먹었고 운동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장 수치가 이렇게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호두를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밥 먹고 나서 호두를 멸치볶음이랑 같이 드셨대요. 멸치 호두볶음 있잖아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 반찬으로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호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호두를 멸치볶음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과 멸치의 높은 나트륨이 만나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조합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그래도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호두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대로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두를 고르는 법부터 보관하는 법, 먹을 때 주의사항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호두의 비밀을 전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두 먹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 호두는 예로부터 장수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호두가 귀했잖아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걸 우리 조상님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뛰어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마그네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 피부를 젊게 유지해주는 비타민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호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씀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호두를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생긴 게 꼭 뇌처럼 생겼잖아요. 쭈글쭈글한 모양이 뇌의 주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뇌처럼 생긴 음식은 뇌에 좋다고요.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매일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하고 집중력에서 차이가 컸대요. 60대 이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걸리면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호두를 매일 조금씩만 드시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알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인데, 동맥경화가 생기면은 혈액이 잘 안 돌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이제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면은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 호스는 탄력이 있어서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요. 호두가 우리 혈관을 새 호스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호두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5%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관 건강에서 5%면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뼈가 약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예,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거든요. 호두에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예,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뼈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유만 마신다라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해야 하는데 호두가 바로 이 마그네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호두에는 항염증 성분도 들어있어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젊을 때는 감기 한번 안 걸리던 분들도 60대 넘어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다른 병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러세요. 호두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아연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싼 면역력 보조제 드실 필요 없어요. 호두만 제대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다 피부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인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이와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은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30년째 매일 호두 5알씩 드신대요. 비싼 화장품 안 바르시고 그냥 호두만 꾸준히 드셨다고요. 자, 이렇게 호두가 뇌, 혈관, 뼈, 면역력, 피부까지 다 좋게 해준다는 거 아셨죠? 이 정도면 호두가 왜 장수식품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두라 할지라도 특정 음식과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젊을 때처럼 일을 잘 못하거든요. 특히 신장이 그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필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100%였던 신장 기능이 60대가 되면은 70%, 70대가 되면은 60%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막히는 겁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간은 70%가 손상돼도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은 안 됩니다. 한번 손상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두가 좋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같이 드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호두 자체는 신장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히 먹으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호두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른 음식의 성분과 만나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호두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멸치호두 볶음입니다. 여러분, 멸치호두 볶음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고소하고 짭짤하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요. 저도 맛은 좋아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멸치볶음을 만들 때 뭘 넣습니까? 간장 넣고 설탕 넣고 조청 넣고 물엿 넣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짭짤한 맛이 나는 게 다 나트륨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이 나트륨과 만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처리하려면 신장이 열심히 일해야 해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까지 같이 들어오면 신장이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 나트륨도 처리해야 하고 지방도 처리해야 하니까요. 특히 멸치호두 볶음은 기름에 볶잖아요. 그러면은 호두의 지방에 볶을 때 쓴 기름에 지방까지 더해져서 지방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여기에 짭짤한 간까지 하면은 이건 신장한테 폭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 선생님 기억하시죠? 매일 멸치호두 볶음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나빠지신 분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멸치호두 볶음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멸치호두 볶음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멸치 드시고 싶으시면 따로 드세요. 절대로 같이 볶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호두 과자와 호두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호두 과자 파는 데 많잖아요. 겨울에 따끈따끈한 호두 과자 하나 사서 호호 불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죠.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두 과자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에 호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호두 맛이 나는 건 대부분 향료 때문이고 실제 호두는 몇 조각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두가 적게 들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함께 들어있는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 같은 지방입니다. 호두 과자 하나의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3개에서 4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호두파이는 더해요. 큰 호두파이 하나에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탕이 호두의 지방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설탕을 처리하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의 전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까지 많이 들어오면은 간에서 이 지방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는 지방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몸에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 내장 지방이 신장을 압박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에 들어있는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것도 혈당을 확 올려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는 호두라는 이름만 붙었지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예요. 호두의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나쁜 점만 가득한 음식입니다.
호두 드시고 싶으시면은 진짜 호두를 드세요.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로 호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래된 호두입니다. 이건 다른 음식과의 조합은 아닌데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여러분, 호두 사다 놓고 오래 두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대용량으로 싸게 사다가 서랍장에 넣어두고 몇 달씩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65%가 넘어요. 거의 3분의 2가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을 산패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산패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산패된 호두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속이 불편해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가벼운 증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산패지방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이에요. 이제 이 활성산소가 신장 세포를 공격하면 신장이 손상됩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호두를 먹는 건 호두가 아니라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호두가 산패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싱싱한 호두는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산패된 호두는 퀴퀴한 냄새, 기름 찌든 내 쩐내가 납니다. 이런 냄새가 나면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맛을 보세요. 싱싱한 호두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런데 산패된 호두는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맛이 납니다. 맛이 이상하면 바로 뱉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돈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시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자, 이렇게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멸치호두 볶음, 호두 과자와 호두 파이, 그리고 오래된 호두.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호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호두와 바나나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멸치호두 볶음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나트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요. 그런데 바나나의 칼륨은 반대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호두의 지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지방이 한꺼번에 확 흡수되면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은 지방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니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육이 들어있는데 이게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이 마그네슘이 더 잘 흡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아침에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썰고 호두 5살 정도를 잘게 부셔서 함께 드세요. 그냥 드셔도 되고 우유에 넣어서 갈아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드시면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시면은 하루 종일 뇌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두 번째,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호두의 조합도 정말 좋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잖아요. 이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유산균이 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장과 신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장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노폐물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이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장이 건강하면 노폐물을 장에서 다 처리하니까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장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트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호두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서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근육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육이 빠지면은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뭐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은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를 드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 달콤한 맛이 나는 건 다 설탕이 들어있어요. 설탕이 들어있는 요거트를 드시면은 아까 호두 과자랑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설탕이 혈당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무가당 요거트,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를 사세요. 맛이 좀 심심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호두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맛있어요. 요거트 한 컵에 호두 5알에서 6알 정도 잘게 부셔서 넣고 숟가락으로 떠먹으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와 호두의 조합은 특히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요. 호두에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과와 호두를 같이 먹으면은 이 효과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니까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면은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아서 세포가 노화되는 걸 늦춰줍니다. 이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이제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게 썰고 호두 5알 정도 함께 드세요.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농약 걱정되시면은 베이킹소다나 식초 푼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두와 함께 먹으면은 좋은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 사과. 이 3가지는 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들만 호두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제 호두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먹을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이 호두 자체가 안 좋으면 소용없거든요. 먼저 좋은 호두 고르는 법입니다. 호두는 겉모습보다 냄새와 무게가 중요합니다. 알맹이 호두를 사실 때는 색깔을 보세요. 색이 너무 어둡지 않고 연한 황갈색을 띠는 것이 싱싱한 겁니다. 너무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색이 보이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야도 합니다. 만약 퀴퀴하거나 기름찌든 내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쩐내가 나면 이미 산패된 거예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껍질째 있는 호두를 사실 때는 손으로 들어보세요. 묵직한 것이 알이 꽉 찬 좋은 호두입니다. 가벼운 건 안에 알이 쭈그러들었거나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껍질 표면을 살펴보세요. 구멍이 있거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벌레가 먹었을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포장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제 대용량으로 쌓아두고 파는 것보다는 진공 포장되어 있거나 질소 충전된 소포장 제품이 훨씬 안전해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산패가 빨리 되니까요. 다음은 보관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많아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냉동 보관입니다. 실온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서랍장이나 찬장에 넣어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를 꽉 뺀 후에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실에서 꺼내면 바로 드셔도 됩니다. 호두는 얼어도 딱딱해지지 않아서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드셔도 식감이 괜찮아요. 오히려 차갑게 드시면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껍질을 미리 다 까놓지 마세요. 껍질을 까놓으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산패가 빨리 됩니다. 가급적 드시기 직전에 까는 것이 가장 신선해요. 이제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견과류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더라도 1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년 넘은 호두는 아무리 냉동 보관했어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먹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호두는 100g당 약 650kcal로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하루에 6알에서 7알,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속껍질째 드세요. 이 호두 알맹이를 보면은 얇은 갈색 껍질이 있잖아요. 약간 떫은 맛이 나는 그 껍질이요. 이 속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떫다고 벗겨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알레르기를 조심하세요. 평소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었어도 기력이 약해진 시기에는 갑자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실 때는 소량 먼저 드셔보시고 반응을 살피세요. 넷째,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잘게 부셔서 드세요. 시니어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서 호두를 통째로 씹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잘게 부셔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다섯째,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호두에 지방이 많아서 공복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침에 드실 때는 세일해서 5알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호두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는 대부분 괜찮지만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호두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뇌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 면역력, 피부까지 다 좋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기억하시죠? 멸치호두 볶음, 호두 과자와 호두 파이, 오래된 호두, 이 3가지는 꼭 피하세요. 반대로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도 기억하시죠?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 사과, 이 3가지와 함께 드시면 호두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쪽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의 호두는 이제부터 보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절대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댓글로 약속하시면은 실천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두 드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